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시리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칼라가 있는 두 분이죠. 같이 하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엽기민요입니다. 네, 저는 아도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가을인데 네. 뭐 특별히 뭐 특별한 일이거나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읽는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가슴이겠지만 어떤 책이요? 네? 어떤 책? 그것까지는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책을 읽는다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거 뭐 하십니까? 아도니스님. 우리 새 생활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책 잡힌 거랑 책 읽는 거는 많이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동네 축제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좀 전에 축제 같은 그 마당을 갔다 왔는데 그 특히 아이들이 노는 거, 야 이게 삶이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좀 그나마도 없습니다. 축제에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서. 엽기적이야. 네네. 예전에 엽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엽기토끼 아니었나요? 엽기토끼? 엽기토끼 기억나네요. 네. 기억나세요? 네. 너무 옛날 얘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엽기토끼는 좀 퉁퉁하고 귀여웠지. 근데 엽기민요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네네.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열리면 네네. 난리 납니다. 네네.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신비주의도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학규님 오늘 참 또 중요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만봉 라디오가 이제 누적 청취자 수 2만 명 네네.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네, 최근에 홍콩하고 홍콩? 일본에서 네. 새 청취자, 새 가족, 그래요? 네, 새 방송 가족 분들이 계시네요. 홍콩 최근 그 사태에 관계 있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집회하시다가 네. 스마트폰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죠? 홍콩에? 제가 있으면 제가 잘 해결할 텐데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네. 봐도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최근 사태가 한 네. 20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점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요. 집회하시다가 이 방송 들으시면 이제 댓글 좀 달아주시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영어로 달아주셔도 돼요. 네. 번역이 가능하니까. 네. 아무튼 홍콩 민주화 네,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 땅에서 네네. 저도 이 솔로몬도 응원한다는 거. 네네. 네, 오늘은 그 건보료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뜨거운 감자. 예, 최근에 국감 진행되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건강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한화로 팀장님이 건강전도사입니다. 이분. 건강전도사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별로 본인은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엽기님이 시작부터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피곤에 쩔어서 전혀 건강하고 거리가 멀게 생기셨는데. 그렇죠. 네. 등치는 되게 크신데 네네. 귀여워. 네. 오늘따라 귀엽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뭐 끝나고 뭐 일이 있나요? 귀엽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네요. 끝나고 우리 쳤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네. 수의역에서 그거 끝나고 거리 서명 홍보 있으니까. 그거 네. 끝나고 또 있나요? 책 읽어야죠. 역시 그렇죠. 우리 책을 읽는다는 거 귀엽게 네네네. 한번 연결해 주세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명 팀장님입니다. 네네. 피처링이라고 하나요? 다 올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들어가면서. 여보세요? 예, 김종명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매번 보다가 그 라디오로 연락하니까 또 느낌도 새롭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여의도 지금 한강공원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건강을 전도하고 계시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여의도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을날 좋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런 청명한 날에 건보료 관련된 내용 최근에 정부안도 나와가지고 이문치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게 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길래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이 부가 체계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로 나눠져 있죠. 네.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임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인 거고, 네.
지역가입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게 서로 건강보험료가 현재 부가체계가 달라요. 직장가입자들은 이제 인근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부과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 말고도 뭐 재산이나 자동차 기준으로도 부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건강보험료 부과되고 차가 있으면 차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돼가지고 그게 합산되는 방식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들은 재산이 얼마가 되든 거기에 건강보험료는 부과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동차에 안 되는데 지역가입자한테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초기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 초기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셨고, 근데 자영업자들 중에서 실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파악이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나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소득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재산이 1억 있네? 그러면 일정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야라고 추정을 했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부과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과세 인프라도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 못한 것도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보면 지역가입자들 중에서는 정말 부자들이 예전에는 많았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의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전문직들, 네네. 이런 전문 직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소득이신데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였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전부 직장으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에서는 실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남아있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전체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었는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지금은 이제 전체 국민들 중에 지역가입자는 한 30%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70%가 직장가입자고 지금 남아있는 지역가입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더 이제 계속 직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은 1인 사업장 이상 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1인 이상은 다 고용하고 있잖아요. 조금 웬만큼 좀 규모 있게 하게 되면. 네. 네네. 그 경우에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전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인 이상 고용하게 되면 여기 월급도 줘야 되고 4대 보험도 적용시켜줘야 되면서 사업주까지 포함해서 동시에 다 직장가입자로 편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가입자들이 주로는 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여전히 이제 고소득자들이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 부가체계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 뭐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 네. 예전에 만복 라디오에서도 여름에 이런 문제 비슷하게 좀 다루면서 그때는 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쪽에서 검토한 이제 부가체계 개선 방안을 공개하면서 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뭐 복지부에서도 뭘 위원회를 만들었다 어쨌다 하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려고 하는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거 관련해서? 예.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안을 발표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직장과 지역하고에 상관없이 네. 좀 단일한 기준으로 좀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자. 네. 단일 기준. 그 단일한 기준이 뭐냐? 소득이다. 소득. 재산이나 자동차 보지 않고 네. 소득 기준으로 이제 부과하자라고 하는 안을 네. 2012년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안을 마련을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이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워낙 부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1년에 5,700만 건 정도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이 부가체계 문제가 참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걸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자라고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왔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그 복지부가 그 안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을 작년에 꾸려가지고 네. 한 1년 정도 가까이 네. 활동을 했었던 거고요. 네. 결과가 지금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검토를 한 것 같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지금 그 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근데 지금 정부가 원래 지난달 말에 9월 말에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네. 계속 좀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이 부가체계 개편을 제대로 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너무 전 국민하고 관련이 민감하게 돼 있는 데다가 또 요즘같이 담배값 인상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잘못 내놓으면 더 두들겨 맞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를 들면 담배값 인상 문제는 보통 이제 서민 증세라고 해가지고 많이 비판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이 부가체계 개편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예요. 정반대다. 예. 그동안 서민들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소득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서민들의 지역가입자들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런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죠. 자기가 버는 소득에 신고된 소득에 비례해서만 부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또 이제 그동안 근데 이제 실제 소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오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직장 가입자들이 그냥 자기 월급은 유리지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유리지갑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외에 여러 가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이런 소득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자들은. 네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에서는 현재로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근로 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 소득 중심으로 부가체계를 바꾸게 되면 부과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실제 근로 외 소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상위 한 10%, 20% 정도 소득의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부자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제대로 개편을 하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근로 이외의 소득이 다른 여러 소득이 많았었던 부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서민 증세라든지 이런 걸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부자들에게는 좀 더 세금을 물리는 거를 반대한단 말이죠. 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역시 들어와서도 사실 복지를 조금씩 확대하게 되면 재원이 더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증세를 직접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간접세 방식으로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를 개편을 제대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부자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노선은 친부자 노선이란 말이죠. 네. 부자들이 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지금 초안 정도로만 대충 이제 윤곽 정도만 나온 걸로 보면 되게 그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로 전면적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이원화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일부 이제 재산 기준을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자동차 기준 정도만 좀 폐지한다든지 정도 굉장히 소폭 정도로만 부가체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산 기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현재까지 추측건데 나올 안이 소득 중심 그 개편으로 가야 되는데 더더욱 그것마저 좀 부족하게 나올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어쨌든 이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읽어봤지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서민 증세다. 예.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동산 얼마나 막 10억 있는데 10억 있는데 소득이 없다고 얼마 안 내느냐 이런 비판 이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일각에선 예. 그러니까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이 이게 일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예. 이해. 오히려 그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재산 기준은 사실 굉장히 서민에게 가혹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이 1억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월 7만 7천 원이 부과되거든요. 네네. 3억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12만 원 정도가 부과돼요. 네네. 근데 30만 원이 있으면 30억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26만 원 정도밖에 부과 안 되거든요. 지금 뭐냐면 3억 재산가하고 30억 재산가하고 재산 차이는 10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건강보험료 차이는 겨우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1억이나 3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재산으로부터 소득은 거의 발생되지 않죠. 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되는 방식은 대표적인 게 임대소득이잖아요. 네네. 그 임대소득이 발생되려고 하면 보통은 집이 2채 정도는 있어야지 임대소득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집이 한 채 정도 있어봐야 그게 이제 1억이나 3억 정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요, 재산으로부터. 근데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부과된단 말이죠. 네. 근데 3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집 한 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집이 몇 채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소득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돼야 되는 거죠. 임대소득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그 30억 이상, 그 30억 이상은 무조건 26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산 기준을 없애는 대신에 이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1억에서 3억 때문에 가진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부과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7만 원, 12만 원씩 부과했지만 소득 중심으로 하면 이분들은 부담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경감된다. 그렇죠. 반면에 3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지금 26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재산인에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대표적으로 임대소득, 그다음에 이거를 팔았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 그다음에 증여소득이거든요. 예. 이 네 가지가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는데 이 소득에 재산 기준을 없애는 대신에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재산 기준을 없앰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는 서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이고 재산 기준 대신에 소득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저는 기존에 이제 부자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많은 부담보다는 그동안 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형평적인 거죠. 그래서 소득 중심의 부가 체계가 오히려 뭐 서민 증세 혹은 부자 감세다라고 보는 거는 전혀 이게 실제 내용들 잘 모르고 그냥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서민 증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증세 효과가 있다. 오히려 서민에게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오히려 민기적거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하면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냥 단지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다가 부과를 하면 그렇죠. 이제 그런 효과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핵심이네요. 근데 정부는 뭐 이런 양도세나 증여세 이런 데다가는 부과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현재? 예.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배제했죠. 초안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부가체계를 이렇게 소득 중심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험료 수입에는 어떻게 크게 변화가 없을까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부가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이게
기본 원칙이 재정 중립 원칙입니다. 네네. 보험료를 보험 재정을 더 확충하거나 보장을 확대하자는 얘기는 지금 부가체계 개편에서 논의 대상은 아니고요. 네. 네. 그건 이제 다른 틀에서 논의가 네, 돼야 되고 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낼 거냐는 방식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더 형평적으로 낼 거냐라고 하기 때문에 음.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변화는 없는 상태를 가정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재산 기준을 폐지한다라고 하면 네. 전면적으로 이걸 폐지하게 되면 대신에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소득이 부과를 해야지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쌤쌤이 되는 거고요. 그걸 아, 이거 전부 다 전문 했을 용어죠. 때. 전문 용어. 쌤쌤. 내가 네. 순간 당황했어요. 네. 그렇죠. 요즘 썸썸인 줄 알고 내가 좀 예, 예.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할 때 이거 굉장히 전문 용어였어요. 구슬까지네요. 쌤쌤. 네. 이 재산에 근데 이제 재산에 부과되는 방식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일부만 좀 소폭만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네.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부과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개편 폭이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들의 대부분 건강보험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재산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줄어든 수입만큼 새로운 소득으로 확대해서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소득 범위를 확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대신에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소득의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야만이 이게 재정 중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빵꾸 나는 걸 메꿀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빵꾸가 나겠네. 그렇죠. 왠지 좀 네. 걱정도 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중심으로 한다면서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재산 소득까지 아예 그냥 안 물리고 해버리면 재산 그동안 고액 재산가들은 아예 그 돈을 더 안 내는 거 아니냐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왠지 그런 느낌도 정부안이 다 모든 거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그냥 단일 체제로 소득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다 물린 문제인데 일부 아까도 말했잖아요. 임대라든가 이런 걸 다 빼버리면 거꾸로 네. 소득만 나오는데 따뜩이나 그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거 가지고 초반에 만들었던 추정 소득을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안이 나오면 거꾸로 이게 또 부자한테 혜택을 주는 안이 희한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소득으로 확대되는 보험에 이미 결정돼 있는 거는 종합소득으로 확대되는 거는 이미 방향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라든지 예. 또 사업소득, 음. 그다음에 뭐 연금소득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그 부가가 좀 더 확대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네. 여기서도 적지 않게 새롭게 이제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나요. 늘어난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재산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이지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대표적으로 양도, 상속, 증여세 소득이에요. 아 요게 핵심이네.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규모로 따지면 대략 한 2조 내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의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부과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네. 사실은 건강보험료 이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을 완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거죠. 관건이네 관건. 마침표 그렇죠. 찍는 거네 이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가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핵심은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더 내는 거고 또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능력이 안 되는 만큼 그만큼 뭐 최저한의 보험료만 내도록 해서 이제 형평성에 맞게 이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적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의 약간 오해가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뭔가 자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득 중심으로 가면 이제 이런 형평성을 갖는 적절한 부가체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송파
세무녀가 소득이 전혀 없고 네. 그 500만 원짜리 보증금 내는 월세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무려 월 5만 원이었단 말이죠. 5만 원. 네, 이건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5만 원이 나왔어요. 지역가입자로서. 네. 네. 근데 세무녀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이용도 못했어요. 당뇨 있고 뭐 다치고 이래도 네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에 이제 송파 세무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거의 최저보험료, 기본보험료 정도로 물론 좀 줄어들겠죠. 5만 원이 아니라 8,000원 혹은 16,000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보험료는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 아, 예. 많은 얘기 결국은 소득 중심 단일 체제, 형평성 중요한 키워드로 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역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가진 재산이 별로 없고 소득도 별로 없어서요. 네. 뭐 어떻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만 있구나, 책만. 별로 이해관계가 크지 않아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빨리 소득주의를 개편해라. 역균형의 정. 네, 그 청명한 여의도 하늘에서 멀리서 전해주신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한우라 팀장님, 소득중심 건보료부가 오히려 서민 부담 줄인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이게 이제 건강보험 통합이 된 지 지금 20년이 넘었죠. 20년 네네. 넘었으니까 그 시점부터 계속 부가체계 단일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네네. 이게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정권이 거는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연구만 했다며 그동안. 근데 연구만 제가 연구 보고서만 해도 한 4-5건을 본 것 같아요. 그러시죠? 연구 보고서 아니에요? 연구? 연구하게. 근데 연구에 묻어두는 그냥 보고서.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명도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의 이해가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결국은 해결을 못한 거지 대안이 없어서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는 기대할 만해요. 그래요. 얼마나 과감하세요. 엽기 민현님 이 정부에서 기대한다. 네, 폭탄 발언입니다. 이 정부는 기대할 만해요. 네. 정말 왜? 국민들이 어떤 원성을 해도 귀를 닫고 네네. 원하시는 대로 추진하시는 이 훌륭한 정권에서는 네네. 이걸 분명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은혜 그럼 짱, 언제 발표하는 거야 은혜 도대체? 짱. 곧? 그러게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가체계 개편 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네. 지금 올해가 거의 활동 실적이 없었어요. 올해도. 네네. 계속 활동 실적이 없다가 지난 7월인가 그때 이제 건강보험 이사장이 그 공개를 했잖아요. 자기네 개편안을.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또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또 막 얼마 동안 또 막 이렇게 대안을 만드는 척 하다가 또 흐지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꾸 촉구를 해야지 정부가 이렇게 미루지 않고 물론 뭔가 해결안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2006년 초에 포춘지 선정 세계 24위 네.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직장 가입자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만두고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엘란트라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엘란트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민원이 가장 많았거든요. 이런 민원이 직장 가입자일 때는 사용자하고 5대5로 되잖아요. 지역가입자로 가면서. 지역가입자로 가면서 10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또 자동차나 뭐 전세보증금 이런 게 있으면은 추정해서 이제 소득을 추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뿐만이 아니라 민원의 이게 상당 부분이었죠. 네. 이게 이 민원이 공단에 1년에 민원 건수가 5천만 건이래요. 5천만 건. 국민 한 명 그러면 다 전화한 거지. 그러니까 5천만 건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이 민원 건수가 뭐 한
굉장한 거죠. 상담만 해도 만 건 정도가 된다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공단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이 민원 받다가 일 다 보는 거죠 지금. 네. 볼장 다 본 거지. 네. 맨날 야근하시네 자기 일을 할 때는. 내가 야근은 안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만난 안정 주가는 이 건보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예. 예.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 정신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 정신 건강을 우리 위해서. 거기까지 신경 쓴다는 거. 감정 노동 하시는 거 아니야? 맞아. 예. 근데 민원 요거- 넣으셨을 것 같은데 전에 저 그때 전화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박성 민원이. 네, 네. 그 많은 건 중에 한 건이 이쪽 건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저소득자로 전락하고 하면서 2014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또 한 번 있었죠. 요때 이제 보험료가 38,000원. 그래요? 그것도 이제 현재 구형 아반떼 1997년식. 지금 고철값 30만 원만 나오는 차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아마 38,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개인 보험료만 해도 한 7, 8만 원 넘는데. 저도 사보험료? 아니 저 건강보험료. 저 단독 세대로 돼 있거든요. 지역가입자. 네, 지역가입자도 여기서 이렇게 제 백수인 거를 지역 맞아요? 제가 백수인 거를 여기서 이렇게 꼭 밝혀야 되는 건가요? 임대소득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거기는 차종이 다르시잖아요, 저랑. 그래서 네네. 거긴 차종이 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쪽 3000cc급 아니야? 네. 제가 탄다. 아무튼 네. 좋은 얘기였어요 오늘. 아무튼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정부와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